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말초신경계로, 말초신경계는 구조적으로 몸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기능적으로는 들신경 부분과 날신경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말초신경계의 분류, 뇌신경의 구조와 기능, 척수신경의 구조와 기능,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말초신경계를 분류하고 뇌신경, 척수신경,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에 이어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으로부터 나온 신경은 전부 말초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신경, 뇌신경 12쌍이 있을 건데 그 말초신경입니다. 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경들은 전부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 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감각신경 또는 이걸 들신경이라고 하고요.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이거를 날신경 또는 운동신경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경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추신경이잖아요. 뇌와 척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와 척수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몸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변화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적 변화를 이렇게 감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곰이 이렇게 이제 지금 쫓아오고 있네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있죠. 위험으로부터 회피해야 되겠다. 그럼 뭘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나 눈으로 보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감각신경이 이제 중추신경으로 가서 통합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활동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근육으로 보내겠죠. 이게 이제 뼈대 근육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수의적인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제 발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난다거나 막 삐질삐질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파래지거나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하얘지거나 하는 것들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말초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은 구조적으로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몸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 12쌍,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31쌍,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 선생님의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말초신경은 들어가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나가는 신경이 아까 뭐였어요? 나가는 신경은 운동신경이었죠. 그리고 들어가는 신경은 감각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여러분들 신체에서 올라오는 감각, 소마틱 센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몸감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몸 안쪽에 내장에서 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장감각이라고 합니다. 비스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날신경은 아까 운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수의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몸신경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적인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신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 시작하는 말초신경은 12쌍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숫자로 1부터 12까지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하고 순서 번호를 꼭 매칭해서 외워야 됩니다. 2번부터 일단 나오는 해부학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후각신경로예요. 후각신경로, 이게 1번이고요.
여기가 이제 좀 끊어지긴 했는데 시각신경이 이래 와서 여기서 교차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뇌 줄기에서 들어가거나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뇌 줄기면은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될 건데 중간뇌 앞쪽에서 1번하고 2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뇌에서는 3번하고 4번 신경이 나옵니다. 시각신경하고 그 다음에 도르래 신경이 이렇게 시각신경이나 눈돌림 신경하고 눈돌림 신경하고 도르래 신경이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다리뇌는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번, 6번, 7번, 8번 4개씩 외우시면 돼요. 여기 중간뇌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은 물론 중간뇌에서는 아니지만 1, 2, 3, 4라고 외우시면 되고 다리뇌에서 나오는 거는 5, 6, 7, 8로 외우시면 됩니다. 5번 신경이 이제 3차 신경이고요. 갓돌림 신경, 그다음에 얼굴 신경, 속귀 신경 이렇게 해서 5, 6, 7,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숨뇌에서 나오는 것은 9, 10, 11, 12번 신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9번 신경 있죠. 그 다음에 미주신경, 그 다음에 현미신경, 더부신경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나오는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신경 요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준을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와 이름을 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성인데 이게 감각신경인지 또는 운동신경인지 아니면은 혼합신경인지. 그래서 두 번째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부교감성 또는 부교감성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신경이 부교감성 신경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더 공부를 하실 때는 어디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번은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이고요. 후각신경은 이게 이제 시선을 거치지 않는 신경이잖아요. 그죠? 순수 감각입니다. 순수 감각. 그래서 순수 감각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자, 순수 감각. 그 다음에 시각신경, 순수 감각입니다. 순수 감각. 순수 감각. 2번 신경, 감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 그래서 1번과 2번은 순수 감각신경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능은 후각과 시각이니까 하시면 되고. 자, 3번부터 한번 보시죠. 3번, 4번 보시면 하나는 3번은 눈 돌림 신경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돌리는 신경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몸 운동이에요. 몸 운동이고 운동을 할 때는 부교감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성 일단 기억하시죠. 3번 부교감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고유감각인데 고유감각은 여러분들 그 감각 중에 근방추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근육에 걸리는 장력, 텐던 오르간 뭐 이런 데서 오는 감각이거든요. 이런 걸 고유감각인데 그런 고유감각은 운동에 관련된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돌림 신경, 말 그대로 눈을 돌리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신경인 거예요. 혼합신경 같은 경우는 감각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따로 있고 고유감각 따로 있고 운동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운동과 감각이 합해져 있잖아요. 감각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 감각도 하고 운동 감각도 하고 그다음에 순수 감각도 있고 이런 것을 혼합신경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신경도 눈입니다. 눈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은 운동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르래 신경, 운동신경이에요. 안구, 위비근 하는 거고요. 부교감성 신경을 선생님이 얘기하다 말았네요. 부교감성 신경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의 홍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정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자 할 때, 가까운 데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자 이거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신경이라 그래서 이런 신경을 부교감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5번, 6번, 7번, 8번 보겠습니다. 다리 내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5번은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은 3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해요. 3개의 가지가 하나는 눈으로, 하나는 위턱으로, 또 하나는 아래턱으로 이렇게 가는 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씹기 근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유감각이 있고요. 씹는 것에 관련된 거, 이게 바로 3차 신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갓돌림 신경이 있습니다. 갓돌림 신경 뭐예요? 눈이에요, 눈. 순수 운동인 거죠, 갓돌림. 그래서 몸 운동, 감각이 고유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순수 운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몸 운동 3번 신경, 눈돌림 신경, 운동 신경, 도르래 신경, 운동 신경, 그리고 갓돌림 신경, 운동 신경.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죠. 7번은 얼굴신경이에요. 얼굴신경인데 일반 감각과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혼합이네요. 그죠? 운동은 부교감성이에요. 부교감성. 그래서 이건 혼합신경이고 7번은 부교감성입니다. 아까 3번 부교감성이었죠? 7번 부교감입니다. 먼저 얘기를 할까요? 3, 7,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한번 보죠. 부교감성입니다. 그쵸?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3, 7, 9, 10, 뭐다? 부교감성 신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얼굴신경, 부교감신경,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왜 부교감이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침분비를 하게 합니다. 침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교감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이제 속기신경입니다. 속기신경이 이제 마지막 감각이에요. 아까 1번, 2번 감각, 순수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속기신경은 평형이에요. 평형에 관련된, 청각에 관련된 감각신경이 바로 속기에서 나옵니다. 속기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감각 신경이다. 1번, 2번, 그리고 뭐라고요? 8번. 이거는 순수 감각 신경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인두신경 9번이에요. 9번. 인두신경. 인두가 하는 일이 뭔데요? 여러분들 요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혀 안쪽에, 거기에 이제, 저작작용하고 삼킴작용하고 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혀인두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주신경. 여기도 이제 부교감신경입니다. 여기 보면 아래 침 분비핵에서 침을 분비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교감성이에요. 아까 여기 얼굴신경에서 침 분비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혀밑샘, 턱밑샘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귀밑샘에서 침 분비를 합니다. 침이 분비하는 곳이 3곳이에요. 혀밑, 그 다음에 턱밑, 그리고 귀밑. 이렇게 3군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은 끊임없이 나올 건데,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숨내에서 나오는 이 신경, 생명 중추에 관련된 신경, 미주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부교감성입니다. 부교감성.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제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이 있어요. 더부신경과 혀밑신경이 있습니다. 후두의 움직임, 그 다음에 혀의 고유운동, 뭐 이런 것들이 더부신경, 혀밑신경에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그 특징적인 이름들을 외우시고, 그리고 순수 감각 1번, 2번, 그리고 8번 평형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교감성 3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4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신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거의 다 배웠을 거여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여러분들 척수에서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한 군데, 한 위치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나오니까 한 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쌍으로, 뇌신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30개인데 목뼈가 시작하기 전에
한 쌍이 나오고 그리고 그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한 쌍씩 나오기 때문에 31쌍의 말초신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뼈가 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쌍의 신경이 나오고 나머지 가슴은 12쌍, 허리 5쌍, 엉치신경 5쌍, 그리고 꼬리신경 1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척추뼈를 외우면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척수신경의 앞부리, 뒷부리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 목신경 8개, 가슴신경 12개, 허리신경 5개, 그리고 엉치신경 5쌍, 그리고 꼬리뼈에서 하나 이렇게 31쌍의 신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좀 공부를 좀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신경 얼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목신경은 고리를 형성을 해요. 보통 신경이 나오면 나와서 가지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합쳐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목신경은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렇게 신경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목신경에서 여기 가로막 신경이 나옵니다. 가로막 신경. 가로막 신경은 뭐예요? 아래쪽에 과거에 횡격막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목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신경 얼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팔신경 얼기는 중요한 부분만 좀 하시죠. 주요 얼기가 겨드랑, 노신경, 근육, 피부신경, 자신경, 정중신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뿌리의 종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을 형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신경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신경을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겨드랑 신경이 어떤 근육을 지배하느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신경에서는 여기 손상이 됐을 때 손목 하수, 그러니까 wrist drop 하죠. 여러분들이 노신경이 주로 이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팔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편근을 주로 지배를 하는데, 편근이 안 되면 손목이 펴지질 않죠. 위로 올라가질 않죠. 그래서 손목 하수, wrist drop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렉서에 관여되는 이제 굽힘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손가락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손상이 되면 손가락 끝마디는 굽힘 상태가 되는데 손가락의 모음 벌림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손이 되는 거죠. 이걸 갈퀴손이라고 합니다. 클로우 핸즈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중신경은 여러분들의 손바닥 아래팔 굽힘근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엄지손가락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중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되면, 손에 엎침도 안 되고, 손가락 굽힘도 안 되고, 또 엄지의 가쪽 번짐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에이프핸드라고 합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런 손이죠. 요것이 안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이거를 에이프핸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신경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허리신경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볼까요? 여기는 보시죠. 여기 보시면, 허리신경 같은 경우는, 넙다리신경, 그리고 이제, 폐쇄신경,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이 엉치신경이네요. 엉치신경, 그 다음에 첨골신경이 있는데, 엉치신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궁둥신경은, 정강신경과 온종아리 신경을 합쳐서 궁둥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다 아래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하지로 내려가는 그런 신경통을 일으키는 신경이 바로 이 궁둥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정아리 신경과
정강신경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서 신경 다발로 보면 가장 큰 신경이 바로 궁둥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좀 하죠. 자율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좀 이 부분은 해부학적인 설명을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교감신경은 뇌신경 할 때 3, 7, 90 4개 했었잖아요. 3, 7, 90 이렇게 4개의 신경이 뇌신경에서 나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이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엉치에서 나옵니다. S2, 3, 4에서 나오는 이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인데 여러분들의 그 비뇨 생식기 쪽에 주로 나가는 신경이 바로 이 엉치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저 아래쪽에 엉치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교감신경인데 가슴신경은 그러니까 T1부터 시작을 해서 허리신경 L1, L2까지가 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교감신경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줄기로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척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교감신경 줄기라고 합니다. 교감신경 줄기.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이 바로 신경 연접이 일어나는 부분이요. 세포체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접을 하지 않은 신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배안신경을기, 그 다음에 위창자감막신경, 그 다음에 아래창자감막신경절 이렇게 있습니다. 세 군데는 이 줄기에서 연접을 하지 않고 나와서 배 앞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얼기들이 형성이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이 교감신경이 그러면 교감신경 줄기에서 어떻게 연접을 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잖아요. 요거를 그림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감신경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의 대부분은 마리집신경이에요. 그런데 민마리집신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감신경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척수에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하거나 또는 올라가서 이렇게 연접을 합니다. 연접하는 부분이죠. 연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백색교통가지예요. 백색교통가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죠. 연접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회색교통가지입니다. 회색교통가지는 뭐였어요? 민마리집신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접,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아까 그 교감신경 줄기잖아요. 여기 지금 요 줄기 부분인 거예요. 이 줄기로 들어와서 연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척수신경 나가는 길하고 같이 이렇게 나갈 건데 들어오는 이 교통가지는 백색이에요. 마리집신경입니다. 여기서 연접 이후에 나가는 신경은 뭐예요? 민마리집신경이에요. 회색교통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접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지금 여기에서 연접 안 하고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슴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머리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아래쪽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아래쪽으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척수에서 나오는 위치에서 바로 장기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연접을 하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연접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접하지 않은 신경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쪽으로 나가서 연접을 하고 거기에서 신경제를 이룬 다음에 표적 장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여기 장기에 타겟팅 조직에 이렇게 가는 신경 줄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교감신경 축삭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연접하는 곳이 장기 근처에서 연접을 해서 장기 표적세포로 갑니다.
그런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연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후 저 신경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접하는 부위가 장기에서 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접 이후 서면은 굉장히 길어요, 교감신경.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연접 이후의 서면가 짧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특징적 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율신경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기량적 작용을 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면 부교감신경이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면 교감신경은 억제하는 작용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기량적 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적 작용이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대항작용, 기량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충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작용은 뭐냐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서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보충작용은 주로 침샘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작용이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릴렉스한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소화 분비가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침에서 침 분비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교감신경의 자극인 건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교감신경을 뭐 하냐 그러면 장으로 가는 쪽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야 되니까. 반대로, 침 분비가 안 돼야 되는,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쪽으로 혈액이 가지 않고 근육 쪽으로 가야 운동하는 그 세포로 이제 에너지나, 에너지에 필요한 소스나 또는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그쪽에 혈관들을 막 늘립니다. 그렇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할 때는 그쪽에 그 침을 분비를 좀 적게 하고 그쪽이 장으로 가게 하는 혈관들을 조여서 혈액이 적게 흐르게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거를 이제 보충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작용이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의 생식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정할 때와, 발기할 때에 이 두 개의 자율신경이 협동을 합니다. 보통, 발기 상황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정을 할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사출하도록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신경이,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반대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두 개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는 한쪽의 신경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중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고 해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털세움근이나 부신속질이나 땀샘, 그리고 특히 그 혈관 같은 경우에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것은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긴장도가 높냐, 낮느냐에 따라서 혈관이 줄어들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분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말초신경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부분은 개별로 공부를 조금 더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말초신경계의 분류, 뇌신경의 구조와 기능, 척수신경의 구조와 기능,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